작년 여름쯤이었던가요? 옥천박물관 준공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유경수 생가 주차장 부지에 1,000평이 넘는 규모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이었죠. 넓은 부지 위에 세워진 네모난 건물의 조감도를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 다 비슷비슷한 그림들, 지겨운 거죠. 옥천 읍내에는 비어있거나 새 매장이 들어와도 얼마 못 버티고 영업을 접은 낡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는 더욱 심각해졌죠.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의 접근도도 높이고 주민들도 일상 속에서 거리낌 없이 찾아갈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을까? 왜 우리나라는 공간을 만들 때 기존의 것들을 모두 엎어버리고 지으려고만 할까? 대접받을 기존의 역사들은 이렇게 사라져야만 할까? 저는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모두 창조적이진 않습니다. 그 원칙을 깨고 일상 속에서 해답을 찾아 잘 운영되고 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답을 같이 찾아갔으면 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러 왔네요. 여기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입니다.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모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랜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남자들이 돈 주고 가는 파리에 시간을 사는 중이라 전에 난 이게 궁금해 시계는 둥근데 날카로운 초침이 내 시간들을 아프게 모두가 바쁘게 뭘 하든 경쟁하라 배웠으니 우린 우리의 스타로 도망칠 수밖에 이미 저 몸 밖에 모두 그래 야 일찍 일어나야 성공해 안 그래 맞는 말이시다 근데 니들이 꿈을 꾸던 그 시간에 나도 꿈을 꿨지 두 눈 똑바로 뜬 채로 We're living in a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Have a good night 먼저 자 아직 난 일하는 중이야 We are who we are We are who we are Hey don't you know who we are 4호선 문이 열릴 때 취해 있는 사람들과 날 똑같이 보지 마 그들이 휘청거릴 때마다 풍기는 술 냄새마저 부러웠지만 난 적응해야 했거든 이 시차 꿈을 꾸게 해준 침대니 기차 먼지 쌓일 틈이 없던 키보드 위 그리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레이 어느 비차 아침은 까맣고 우리의 밤은 하얘 난 계속 칠하고 있고 똑같은 기차를 타네 걱정한 적 없어 막차 시간은 한 번도 얇았던 커튼 위에 빛이 완벽히 못 가려도 난 지금 눈을 감아야 해 내일의 나는 달라져야 해 우린 아무것도 없이 여길 올라와 넌 이 밤을 꼭 기억해야 돼 We're living in a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Have a good night 먼저 자 아직 난 일하는 중이야 We are who we are We are who we are Hey don't you know who we are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대기실로 아침 문시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부 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울려대 야 이게 우리 시차의 결과고 우린 아직 여기 산다 전에 We're living in a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Have a good night 먼저 자 아직 난 일하는 중이야 We are who we are We are who we are Hey don't you know who we are 모두 위험하다는 시간이 우린들의 편에 Don't you know who we are 밝아진 창문 밖을 봐야지 비로소 마음이 편해 Don't you know who we are 모두가 다 피하는 반지하가 우린 편해 Don't you know who we are We are We are We are Don't you know who we are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첫 곡은 로꼬 그레이가 피처링한 우원재의 시차였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평소에도 굉장히 즐겨 듣는 곡이고 사실 제 성이 우씨거든요. 단영 우씨인데 저희 가문이 사실 이렇게 막
인구가 많은 그런 가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학연을 아예 저기 이게 혈연을 따지고자 함은 아닌데 그래서 우원재님 나타났을 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우리 가문에서 이런 멋있는 힙합퍼가 나왔어. 막 이러면서 아니, 그랬는데 마침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 김대화 아나운서 요즘 되게 핫하시죠? 김대화 아나운서님의 가장 그 본연의 모습이 잘 담겨 있는 그 MBC 일사이프라는 유튜브에서 사춘기라는 코너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40대의 다양한 취미들 뭐 이런 얘기를 다루는 건데 이번에 홍대를 찾아간 걸 했어요. 근데 로꼬도 홍대여서 이제 같이 출연을 했는데 이 로꼬, 그레이, 우원재가 다 홍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홍대 학생들한테는 이 시차가 홍대 교가로 불린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MZ스럽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웃기다. 이러면서 시차를 더 요즘 찾아 듣고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것도 제가 즐겨 듣는 곡이기도 하고 앞서 오프닝 멘트에서 좀 어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하다 보니 이왕이면은 좀 이런 노래 골라볼까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지금 막 영하로 떨어지고 오늘 이제 저희가 월요일 녹음인데 오늘부터 좀 이번 주는 좀 풀린다고 하긴 하는데 또 수능 있는 주는 항상 춥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는 수능 날이 추웠던 좀 잘 기억은 안 나고 그냥 빨리 수능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다시는 이런 시험을 보고 싶지 않다. 왜 이 한 번의 시험 가지고 수많은 청춘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나 막 이렇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빨리 시험이 끝날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면 농구도 보러 갈 거고 뭐 하러 갈 거고 뭐 하러 갈 거야. 난 도망갈 거야. 막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역시 수능 시즌과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시즌은 확실히 춥다라는 걸 지난주 절실히 깨달으면서 저도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저는 아직 코로나에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백신 1차 맞고 나서 좀 이상 증세가 있어서 전 2차 이후로 백신도 안 맞아가지고 엄청 조심하고 있고 그리고 방송 보시는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제 지인분들이 이제 좀 마스크 벗어도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이라 저 혼자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리 방송 전후로 다 이 공간을 환기를 시킵니다만 그래도 혹시 다음에 이용하실 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마스크를 꼭 착용하면서 녹음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그 우리 23회 방송이었나요? 출연해 주셨던 영화 역할들 그 제작진 중에 백재호 감독님의 그 신작인 붉은 장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이번에 그 대전에 새로 생긴 협동조합 극장이죠. 소소아트 시네마에서 비수도권으로는 첫 GV 관객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토요일에 대전 행차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그날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엄청 고민하다가 그래도 손님이 한데 가야지 이러면서 냉큼 갔는데 영화를 두 번째 본 거였고요. 이 붉은 장미의 추억은 1962년에 만들어진 고 노필 감독님의 붉은 장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이제 그 낭독곡으로 재현하는 형태로 찍은 영화고요. 그 영화는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60, 70년대에는 배우들이 직접 그 배우들의 사운드로 녹음을 하지 않았거든요. 영화를 녹음하지 않았거든요. 성우가 다 후시 녹음을 했죠. 그래서 당시 후시 녹음을 한 대본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현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영화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좀 의미도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관객과의 대화에서 좀 배우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연기를 준비하셨는지 그다음 뭐 최근에 이제 극장 외에 이제 어르신 관객들 대상으로 좀 특별 상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의 이제 그런 좀 현장이 어땠는지 소회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그래서 들을 수 있었던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대전 아트 시네마가 대전역 앞에 있다 보니까 영화 보러 항상 거기로 가다가 소소 아트 시네마는 한남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대전 아트 시네마 가다가 이번에는 소소 아트 시네마 처음 가봤는데 대전 아트 시네마가 좀 낡은 극장 옛날 LP바 같은 느낌이라면 여기는 이제 좀 가족들도 좀 편하게 갈 수 있고 가족 연인 다 편하게 갈 수 있고 전체적으로 좀 밝은 톤에 일단 의자가 소위 말하는 세핑이어가지고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간도 그렇고 그 상영 시작할 때 그 에티켓 안내하시는 분이 한남대 출신 아나운서 분께서 녹음을 하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 학교와의 이런 협업들을
해내는 것도 여러모로 이곳이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소소아트 시네마도 자주 영화 보러 가볼까 하고 있습니다. 독립 예술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한번 이제 사실 옥천에서는 좀 그럴 기회가 잘 없잖아요. 옥천 향수 시네마도 상영하긴 하지만 이제 거의 일주일에 몇 번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전용으로 아예 독립 예술 영화 볼 수 있는 극장이 그래도 대전에 그래도 3개 정도 있죠. 그럴 게 되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많이들 돌아다니기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막 여행 이런 거 못 하니까 극장 가셔서 영화 한 편. 그리고 또 심지어 저렴해 8,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티켓 값이.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편하게 영화 양질의 영화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회상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계속 좀 많이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회상과 관련된 노래 중에 하나 골라봤습니다. 윤종신이 피처링했고요. 015B의 노래인 1월부터 6월까지인데요. 가사에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춥던 1월 13일 웃음 많던 그녀를 처음 만났죠. 한 번도 생일을 남자친구와 보낸 적 없다는 그녀를 신발과 가방을 좋아했지만 그 모습이 귀엽게만 보였고 내 뒷모습이 슬퍼 보인다며 사진을 찍다가 그녀가 웃었죠. 햇살 따스한 4월의 첫날 그녀를 처음 울리고 말았죠. 퉁퉁 부어버린 그녀 고운 두 눈 나도 그만 울어버렸죠. 싸울 때마다 우리는 서서히 이별이란 단어를 입에 올렸죠. 서로 며칠씩 연락도 안 한 채 기싸움도 버리곤 했죠. 매일 그녀를 데리러 가던 길 늘 설렜다는 걸 그녀는 알까요? 내 인생 한 번도 그녀를 이길 그 어떤 누구도 만난 적 없었죠. 6월 17일 힘들었던 그녀 내게 그만 헤어지자고 했죠. 결국 그녀에게 상처만 줬네요. 진짜 내 맘 그게 아닌데. 한 달도 지나고 1년도 지나고 지금도 그녀가 가끔 보고 싶어질 때가 있죠. 이천동 그 길 아직도 지날 땐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해요. 밤의 공원도 그 햄버거 집도 지하상가 그 덮밥집도
네, 윤종신이 피처링한 015B의 1월부터 6월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확실히 윤종신이 물론 이제 프로듀서나 작곡가로서 그리고 또는 방송인으로서 많이 만나지만 확실히 이런 생활형 가사를 쓰고 노래 부르는 거는 짱인 것 같아요. 예, 짱. 요즘 이제 싱어게인 3 보면서 이제 심사위원장을 지금 윤종신님이 하시잖아요. 이제 기존에 유희열님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이 좀 생기셨죠. 사정이 생기면서 아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윤종신님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언어들을 그리고 어떤 마인드, 예를 들어서 너무 틀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좀 좋습니다. 중신이 영파서 라스 그만두시고 나서 되게 슬펐거든요. 네, 정말 저 사람의 토크를 좋아하는데 아쉬웠는데 그래도 싱어게인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평소에 제가 진행하던 좀 틀에서 깨서 특집을 마련을 했어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얘기랑 좀 연결되는 지점인데 제목을 소멸되는 공간,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담게 된 거는 아까 이제 영화를 본 그 붉은 장미의 추억과도 좀 관련이 있고 최근에 이제 벌어졌던 그 원주시에 있는 아카데미 극장이 비민주적인 원주시의 행태에 의해서 굉장히 보존되어야 될 극장이 시민들의 의견 이런 거 다 업계의 의견 무시가 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강제 집행이라고 하죠. 다 부셔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이 얘기를 한 번쯤 다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공간에 대한 좀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전 방송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저희 대학교 이제 과 선배가 그때 이제 딱 입학한 직후라 제가 학생증 아직 받기 전이라서 도서관 이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배가 도서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읽어보고 싶은 책 한 권 딱 골라보라고 빌려줄 테니까 대출해 줄 테니까 그걸 골라보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골랐던 책이 박영남 선생님의 꿈의 도시 꼬리찌빠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꼬리찌빠라는 도시는 이제 브라질에 있고요. 굉장히 그 어떤 창조적인 건축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책이 나온 게 90년대 이야기니까 지금 거의 한 30년 넘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꾸리찌빠의 건축을 한국은 지금도 저는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스킬적인 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졌지만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한 건축은 확실히 그 90년대 꾸리찌빠가 진짜 획기적이고 세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이후로 좀 이래저래 좀 공간, 건물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게 됐고 알고 보니 제 10대 시절에 내재돼 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좀 맞물려서 더 이렇게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2009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부산국제영화제 내에서 그 부산 영상위원회가 주최를 하는 해외 포럼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포럼 이런 거 제가 부지런히 들으러 갈 때였거든요. 지금 아는 것도 없으면 들으러 안 가는 것도 문제야. 아무튼 그런데 그 포럼 주제가 어떤 프로듀서들이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상황들에 대한 주제였는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조선명탐정 시리즈 아시죠? 뭐 국내에서도 워낙 흥행이 많이 됐던 그 시리즈인데 그거의 프로듀서이자 본인도 이제 감독이시기도 한 퀴어 영화를 만드시는 김종광수 감독님께서 그때 패널로 참여를 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CG라는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영화를 촬영할 때 가장 현장이 리얼리티가 가까운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CG라는 거는 결국 하는데 한계라는 게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인민속촌에서 주로 아무래도 이제 사극들 많이 촬영하잖아요. 문경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문경 세트장이나. 근데 문제는 거기도 다 전신주가 있고 전기줄 지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건물이라는 게 너무 많이 없어져서 이제 그 촬영을 하기에는 아예 뭐 세트를 다시 짓는다거나 이런 여러 한계점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 김정하수 감독님 얘기가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는 제가 영화 현장에서 일을 할 때가 아니고 영화제에서 일을 할 때였고 그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영화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사극 또 제가 일을 했었는데
이래 보니까 그때 이 얘기가 더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가 공간을 다양한 공간을 주변에 만들어 놓는 그런 어떤 시각 그리고 행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에 관련해서 직접 경험한 거를 오늘 사례 하나를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에 한번 살짝 언급해드렸던 서울에 있는 옥바라지 골목이라는 곳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의 그 서대문역을 가시면 독립문역을 가시면 독립문 뒤편에 그 갈색으로 된 낮은 건물이 있어요. 그게 서대문 형무소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국사 시간에 많이들 배우셔서 아실 만한 곳입니다. 특히 일제시대 때 많은 분들이 수감이 되셨던 뭐 유관순 열사 포함해서 수감됐던 곳이고요. 그 이제 반대편에 이 옥바라지 골목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옥바라지죠. 이제 여기 수감된 분들을 옥바라지 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제 거주하던 여관들 그러니까 숙박업소들이죠. 저렴한 여관들이 있었던 밀집돼 있던 골목이 바로 옥바라지 골목이었습니다. 저도 이곳을 원래부터 이렇게 막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갈 때마다 그냥 좀 옛날 낮은 건물들이 많네 이런 거 그냥 지나가고 별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거기에. 그러다가 2016년 총선이 끝나고 그 총선 직후였던 것 같아요. 4월 달이었는데 이 옥바라지 골목 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몰리게 될 위기에 남아 있고 그래서 투쟁 중이다. 이거를 뉴스 JTBC 뉴스로 봤던 것 같아요. 본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일상적으로 저는 드나들던 곳이었고 지나가던 곳이었고 제가 고양시에 살고 있어서 이제 항상 서울로 나올 때 그 버스로 그 앞을 지나가야 됐었거든요. 지나가던 곳이고 내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그때 이제 현장을 그냥 무턱대고 찾아갔습니다. 아무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찾아가서 합류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지키는 역할도 하고 뭐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하는 역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막 주도적인 일에 참여하진 못했고요. 같이 하는 역할, 연대인의 역할로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 옥바라지 골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이곳을 이제 아파트 단지로 계속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그렇게 면적이 넓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사에서 별로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계속 여러 차례 다른 건설사들이 컨택이 됐어도 취소하고 안 되고 하고 하다가 그때 이제 딱 이제 건설사가 이제 좀 확정이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내쫓으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 주민들과 연대인들의 요구는 뭐 당연히 이제 거주하던 분들에 대한 어떤 뭐 보상 같은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골목에 대한 역사에 대한 문화에 대한 보존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 거기가 이제 일제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이 어떤 처마라던가 집의 디자인이 일제 시대가 흔적이 남아 있는 목조 건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 때 그런 거를 볼 일이 없었는데 거기는 진짜 그런 걸 일상적으로 골목을 다니면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생경한 경험이었고 너무 흥미로웠고 비록 뭐 이미 재개발 확정 이후로 빨리 이제 팔아버리시고 이제 가신 분들도 있었지만 남아있는 주변 주민분들이 같이 그래도 서로 맞대어서 이 공간을 어떻게 잘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계속 끝없는 고민을 나름 해 나가고 계셨다는 게 참 감동스럽기도 하고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곳도 역시 이번에 원주 아카데미 극장처럼 이제 서울시가 이제 갑자기 강제 집행 이제 진행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가장 최후에 남아 있던 주민 한 세대와 그다음에 여관을 계시던 이제 여관 주인분 이렇게 다 이제 저희 연대자들도 다 이제 나오는 상황이 됐고 서울시는 이제 강제 집행 진행을 하면서 이제 보상 그 우리가 제안한 그 골목의 역사를 지키는 부분을 뭐 하나의 뭐 기념관 같은 걸 만들어서 뭐 보존하겠다. 그다음 뭐 관광 코스 이런 것도 원래 다 그 옥바라지 골목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전혀 안 됐고요. 지금 현재는 그 4개 동밖에 없는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 그냥 옥바라지 골목이라는 표시가 작게 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은 지금 세상에 없죠. 그러면서 사실은 뭐 일단락 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옥바라지 골목을 시작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거주와 상권 관련해서 주민들과 뭐 시민들 연대자들이 좀 더 고민하고 투쟁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일 이후로 도시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게 확장이 돼서 지금 옥천에 내려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고도 없는 곳에 어떻게 내려와서 살게 됐냐라고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이 옥바라지 골목에서 제가 고민했던 지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흔적이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분해요. 진짜 그 공간을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근데 그때의 기억을 사진과 제 눈으로서만 기억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아쉽고 분하고 이런 공간이 분명히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뭐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그래도 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늦기 전에 좀 이런 것들이 보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모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이 골목이잖아요. 예, 가라앉은 분위기를 좀 띄워볼까 해서 오랜만에 골라봤습니다. 양동근 YDG의 골목길. Y2K2 Starday 기획실에 NYDG Remix Bring back to the 80s Come on Yo I'm bring the new flavor 오늘 밤에 너무도 캄캄해 You're the international 밤에 아름다움 앞에 무너진 자신감에 난감해 비록 비오는 길목 갈피를 잡지 못한 이 기분이 구려 Even if you feel bad 기분이 구려 Yo 혼자 있는 이 글이 난 정말 진실 찬 바람 입으로써 난 너 기다림에 지쳐서 난 또 눈물이 핑 온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 혼자 있는 이 길이 난 정말 아직도 쓸쓸해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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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위 남녀노소 둘이서 Dance with me yes or no 위자 옥자 말자 숙자 오늘 밤 같이 웃자 Check it out You better work it out You know my name is Yang 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센터 워리 세브리칸 허리케인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 돌돌이 올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모습이 볼 것 같은데 혼자 있는 이 길이 난 정말 아직도 쓸쓸해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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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it down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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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뽕팥 씨 푸는 여 아름다운 팥 봉자 어디 갔냐 왕성길 나는 와디디
네, 다들 오랜만에 들으셨죠? 예. YDG 양동근의 골목길이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노래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양동근은 아역 출신의 굉장히 성공한 느낌 있는 배우였는데 이 노래 나오고 완전히 혹 깨진 것 같죠. 실제로 저는 이제 제가 그 갔던 공에서 양동근님이 호스트인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오 진짜 연기했던 그 느낌은 전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원래 힙합한 사람처럼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말로 스웨그라고 하잖아요. 진짜 멋있었어요. 예, 그때 20대 한 초중반쯤에 그 공연을 봤는데 그때 거기서 놀다가 그 다음날 몸살이 났던 기억이 날 정도로 되게 멋있게 양동근님, 윤미래, 드렁큰 타이거 뭐 이런 그다음에 무브먼트 크루들 다 나왔었던 뭐 에픽하이부터 시작해서 뭐 부가킹즈, 리쌍 막 이런 분들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놀러 온 거예요. 무브먼트 크루가. 그래가지고 진짜 거의 광분해가지고 제가 그날 정신을 잃고 봤던 기억이 문득 나네요. 이제 그렇게 놀라고 해도 못 놀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되는 일인데요. 원주에 있는 이 아카데미 극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아카데미 극장은 1963년에 개관을 했다고 해요. 63년이면 나이가 벌써 엄청 많은 극장이죠. 예. 이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원형을 보존한 단관극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곳을 이제 원주 시민들이 계속 이제 원형을 보존하고 이 60년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옛날 공간, 특히 이제 버려진 공간들을 재생하면서 도시 재생에 되게 좋은 사례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원주시에서는 맞은편에 이제 주차 타워가 들어오는데도 또 주차장을 짓고 야해물을 짓겠다고 이 아카데미 극장은 계속 없애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이 과정들에 있는데요. 일단 문화재청장에서도 아카데미 극장을 높게 평가해서 문화재청상을 수여했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극장의 안전 등급을 높이고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는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걸로 결정했는데도 원주시는 또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 이 30억의 국비와 9억의 도비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추진을 한 거죠. 심지어 거짓 증언도 하고 왜곡 정보도 퍼뜨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조례에 따른 토론 청구를 했는데 원래 이거 주민등록번호를 다 쓸 필요가 없거든요. 다 쓸 필요가 없는데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취소 권고를 했는데 계속 원주시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계속 요구를 하고, 이거는 제가 이 토론 청구 이런 거 해봐서 알거든요. 서울에 저 수도권 살 때 해봐서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원래는 이 의회에 제출할 때 사전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의회 뭐 옥천군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옥천군 의회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공개할 건가, 원래 뭐 영상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기록 수기도 공개하고 그랬는데 그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지금 좀 말이 많죠. 근데 사전 공고를 원래 의무하기로 돼 있는데 원주시는 이거는 그냥 사전 공고 없이 그냥 당일 의회에 철거안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리했다라고 봤던 거죠. 날치기를 한 거죠. 참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엄청 많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원주시가 지난 10월 30일 월요일에 강제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저는 그 녹음을 여기에서 하고 있을 때였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인스타그램 통해서 그 라이브로 잠깐 음악 트는 도중에 강제 철거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보고 있었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실제로 저는 옥바라지 골목에서 그 강제 집행을 할 때 현장에 있어봤던 사람이라 그 현장의 분위기, 고통 이런 거를 조금은 아는 사람이라서 더욱 좀 많이 슬펐고요. 실제로 사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실제 그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자료들에 대한 어떻게 보존을 하겠다 이런 것도 제대로 된 약속을 하지 않았고, 그냥 일단 그 강제 집행을 할 때 이제 그거거든요. 급하면 아까 전에 그런 조례안을 철거안에 사전 공고 없이 날치기로 그냥 현장에서 그냥 의회에 제출한 것,
뭐 이런 것처럼 강제 집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몰리기 싫으니까 그냥 다 부셔버리는 거. 일단 그냥 뭐 잘 부수고 이런 것도 없어. 다 부셔버리면 그냥 끝. 너네 이제 끝났어. 안녕. 뭐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화가 많이 났었고, 진짜 분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현재는 이제 그 앞에 이제 노란 텐트가 있다고 해요. 이 연대인 분들께서 만든 그런 공간이 있고, 그래서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어제도 그것에 이제 항의하는 시민 대행진이 진행이 돼서 원주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제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가셔서 같이 행진을 하고 원주시의 이런 비민주적인 행정에 대해서 규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쟁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원주 쪽을 지나시거나 내지는 뭐 지나가지 못하시면 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 뭐 있겠냐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원주시 항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SNS 들어가시면 페이스북은 안녕 아카데미,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은 그냥 이제 이름에 안녕 아카데미라고 치시면 그 계정이 있다요. 원주 아카데미 1963이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모금을 그 후원인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뭐 기부금 영수증 이런 거 처리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라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원주시에 직접 항의를 넣고 그다음에 혹시 원주를 지나시게 되면 노란 텐트에 들리셔서 연대인들에게 응원해 주시고 정말이면 맛있는 것도 좀 추운데 이제 싸우시려면 이제 아무래도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어쨌든 곁에 있고 같이 싸운다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고른 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영화 친구 OST죠. 1980년 MBC 대학가요제 은상 수상작이기도 한 샤프가 부른 연극이 끝난 후.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넘어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배우는 무대 옷을 입고 노래하며 춤추고 불빛은 배우를 따라서 바삐 돌아가지만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무대에 넘어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본 적이 있나요? 힘찬 박수도 뜨겁던 관객의 찬사도 이젠 다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들으셨습니다. 영화 친구에서 그 밴드 이름이 레인보우였던 것 같으네요. 예, 그 밴드가 이제 불러서 화제가 됐던 노래였죠. 예, 보통 이 노래를 이렇게 가사 때문에 연극이 끝나고 난 뒤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저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다시 확인했어요. 그 제목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러면서 보니까 연극이 끝난 후가 맞습니다. 예. 이런 노래를 그런 원형의 극장들에서 다시 들어볼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 될 텐데 이제는 진짜 산산이 부서진 먼지가 되었다는 게 참 너무 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정들이 막 지멋대로 하고 있는 상황에 좀 잘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드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옥천도 도시재생 가지고 뭐 센터도 따로 있고 여러 움직임들이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마음에 드는 도시재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데 도로가 바뀌고 있고 뭐 이런 거라 물론 이제 뭐 인프라가 옥천군과 제가 살았던 수도권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옥천군이 도시재생이라고 하기에는 좀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전 개인적으로 좀 도시재생이 그런 사업으로 묶이는 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도로교통 관련해서 사업으로 하면 되는 거고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럼 잘 되고 있는 사례를 좀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부산 원도심에 있는 또따또가입니다. 제가 마침 이 사업 시작될 때 부산에 살고 있었고 거기를 초기 세팅할 때 좀 약간 참여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산에 있는 이제 구도심,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시청이 있었고 여러분이 많이 아신 이제 부산영화제가 원래 열렸던 남포동, 그다음 자갈치 시장 여기를 중심으로 한 그 원도심이 있어요. 그 원도심에 이제 창작 공간이라고 해서 또따또가가 생겼는데 이 또따또가는 프랑스 똘레랑스에서 또를 갖고 오고 따로 활동하지만 또같이 활동하는 의미와 거리와 지역을 나타내는 한자 가를 합성해서 우리말로 표현해서 이제 또따또가 이렇게 됐는데요.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 이제 그 남포동에서 부산역까지 이제 걸어가신 조금만 걸어가시면 그 뒷골목이 그러니까 국제시장하고 남포동에서 이제 좀 더 부산역 방향으로 조금만 걸으시면 굉장히 낡고 대전으로 치면 지금 대전역 앞에 이렇게 이제 다비치 안경처럼 그런 식의 이제 옛날 구도심 느낌의 건물, 옛날 건물들이 많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이제 뒤편이 이제 인쇄골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이제 소위 이제 낡은 건물들을 예술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창작 지원인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아웃풋을 계속 나오게 하고 그걸 묶어서 뭐 축제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교류 사업으로 일본이 이제 후쿠오카가 부산하고 자매 결연이거든요. 그래서 후쿠오카랑 같이 해서 왔다 갔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 축제의 스텝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제 한 해는 부산으로 후쿠오카 아티스트들이 오고 그 다음에는 부산의 아티스트들이 후쿠오카로 가고 이런 교류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위탁 운영 단체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5기 입주 작가들이 진행을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통해서 확실히 이제 일단 공간도 살아나고 아무래도 문화예술을 아이템으로 하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된다는 게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산광역시와 부산문화재단이 애를 써서 그래도 잘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곳이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에요. 이곳은 제가 고양시 살면서도 여기에 자주 갈 정도로 제가 좋아했던 공간 중에 하나인데 이곳은 그 도서관 건물을 들어가시면 도서관 건물 자체가 일단 밖에서 봐도 좀 기존 도서관에 비해서는 뭐라 그럴까? 좀 플랫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없지 않아요. 예, 기본이 약간 디귿자 모양이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막 로비에 이런 데에 건물에 낡은 건물의 외형 이런 것들이 안에 막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지은 거냐면 이게 주택들을 엮어서 지은 거예요. 건물들을 새로 지으며 모든 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과는 달리 이 건축사님께서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 갖는 탄생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간다는 생각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해서 기존의 주택 건물들이 이게 이어서 만들어진 건데 노후도가 심한 건물 4동은 허물고 나머지 4동은 새로운 건물과 엮이게 디자인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책 읽는다고 이렇게 앉아 책 읽는 곳도 보통 뭐 이 옥천에 있는 도서관들처럼 열람실이 막 딱딱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책 읽는데 집중을 덜 하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책 읽을 곳이 막 이곳저곳에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주택 기존에 있던 주택 구조와 연결돼서 바깥에 그 옛날 건물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구조가 돼 있고 이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 이제 은평 구립 도서관인데 은평이 또 워낙 자체적으로 잘 하던 곳이죠. 이 곳이 처음에 도서관이 만들어진 모토 자체도 책을 매개로 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모토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참 다닐 때에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나 어린이 대상의 행사라던가 아니면 뭐 가족 행사라던가 이런 거를 굉장히 주말마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 걸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여기 홈페이지를 이번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글 자체가 도서관 소개 글이 좀 다른 도서관과 달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용자 여러분, 꿈을 찾아 헤맬 때 도서관에 오세요. 책 속의 사람들이 세상을 알려줘요. 마음이 울적할 때 도서관에 오세요. 한 권의 책이 위안이 될 거예요. 무언가 궁금할 때 도서관에 오세요. 사서 선생님이 도와줄 거예요. 심심할 땐 그냥 오세요. 도서관 어딘가에 친구가 기다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서관 속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처음에 세팅을 할 때도 세팅을 주민 중심으로 잘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뒤에 운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초반의 모토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모범 사례이지 않은가? 예, 사실 도서관이 그냥 책만 주고 뭐 빌리고 뭐 이런 곳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백수 시절을 웬만하면 도서관에서 다 보냈어요. 9시나 아니 8시, 9시 땡 하니 가서 거의 한 8, 9시 거의 나왔어요. 배철수 음악 캠프 거의 다 듣고 나왔으니까 거의 한 8시죠. 그렇게 나왔었는데 진짜 도서관에 있으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멍도 때릴 수 있고요. 잘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밥도 먹을 수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과 얘기도 담소도 나눌 수 있고. 또 도서관이 보통 보면 또 그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서관을 많이들 이용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우리 이제 지역도 이제 읍내마을도 도서관이 2군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도 저는 좀 작은 형태의 도서관, 소위 이제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도 좀 옥천에서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공간을 통해서 뭐 혼자 가도 아니면 뭐 가족이 가도 특히 이제 막 뛰어놀고 싶은 어린이가 가도 그리고 사실 이제 또 돌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돌봄의 공간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서 허브로서 도서관이 좀 우리 옥천에서도 좀 딱딱한 형태보다는 예, 좀 재미있고 이런 구산동 도서관 마을의 사례처럼 좀 주민 중심의 어떤 요구, 니즈들을 반영한 그런 사례들이 좀 잘 기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산동 그 도서관 마을 꼭 그 서울 서쪽에 좀 가실 일 있을 때 안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꼭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앞서 소개드렸던 부산 원도심 또따또가는 부산역하고 가깝습니다. 저는 보통 이 부산역에서 내려서 버스 같은 거 잘 안 타고 걸어서 이제 한 15분 정도 걸으면 또따또가 그 부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부터 쭉 국제시장, 뭐 남포동 자가치시장 뭐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산 여행 가실 때도 한 번쯤 그 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또따또가에 또 먹을 게 좀 맛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 겐짱 카레라고 거기 일본식 카레의 집이 있는데 아 거기서 그 저기 아사히 맥주랑 이렇게 한 잔 때리면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왜 그 인쇄골목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백반집들도 되게 맛있고요, 저렴하고 먹을 것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먹을 얘기하니까 또 흥분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셔서 예.
즐기시길 좀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소멸되는 공간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있었던 그 원주 아카데미 극장 강제 집행 사례를 보면서 좀 느꼈던 지점들, 그다음에 경험을 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또 잘 되고 있는 사례들, 이런 거를 좀 1시간 동안 풀어봤어요. 좀 약간 산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이번에 원주시가 잘못한 것처럼 행정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례들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이 영화라는 전문 분야가 있고 심지어 문화재청에서도 반대를 하는 사업을 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심지어 주민들도 반대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옥천에서는 이런 사례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천은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뭔가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덜 하긴 한데 앞서 오프닝 멘트로도 말씀드렸지만 옥천 그 박물관 짓는 과정을 보면서도 느꼈지만 좀 기존에 있는 색깔들과 공간들을 좀 활용한 고민들을 좀 행정 쪽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민간이나 일반 주민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정들이 나서서 그런 자리를 만들고, 솔직히 행정이 하는 데는 저희 한계가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옥천군에 살아보니까 확실히 행정 인력이 수도권에 비해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민원을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이 민원이 왜 이게 안 되냐, 분노하는 의미로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왜 그런가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 오히려 소통하는 절차로서 저는 민원을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안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뭐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여러 좋은 열심히 하는 기관들도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의견을 좀 나누시는 것도 좀 권장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98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픈 반가운 신곡으로 달인이 부른 바다. 옆에 이 외국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쳐보니까 발음이 메어드인데 이게 프랑스어로 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바다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려고 합니다. 이 달인님이 이번에 신곡 2곡을 묶인 앨범을 내면서 이 곡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지난날 모든 슬픔과 사랑은 우리가 서로에게 도착하기 위해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다처럼 한없이 깊은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 방송은 저희 제작진 사정에 의해서 한 주 결방을 할 예정이고요. 12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12월에는 이제 100회 특집 그리고 2주년 묶어서 특집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떤 시간이 될지는 저희 인스타그램 OBN 아랫줄 오키오키랜드, 그냥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치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 쉬면서 좀 이 감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달째 약간 해롱해롱 시름시름하고 있는데 몸도 좀 잘 단돌이하고 그다음 2주년 특집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수능 보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잘 탈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력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에 12월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 푸른 밤바다 너와 나 소리 없이 잠드는 우리 곁에 머무는 낯선 마음마다 우리 이름을 적은
사라질 때쯤 차가운 마음을 내게 맞대어 다 녹이고 가. 넌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비틀린 마음과 고장난 후회 다 용서하고 가. 넌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모두 희미하게 끝내 사라질 때 어둠 속에서는 지친 맘 놓일 때 부서지는 파도에 크게 소리칠 때 아무도